안녕하세요, 모씨입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핫한 카메라인 GV1입니다. 이 제품이 나온 지는 사실 2달 정도가 됐는데요. 초기엔 물량이 부족해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제품입니다. 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건지 개봉기부터 며칠간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빠르게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품은 보증서와 매뉴얼, 데드캣이라 불리우는 윈드스크린이 들어있고요.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 5핀 케이블, 그리고 본체,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는 전체적인 컬러가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작고 가벼워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입니다. 여기서 이번 GV1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스위블 액정입니다. 지금까지 소니는 스위블 액정 대신 틸트 액정이라고 해서 알파 6000대 시리즈처럼 액정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였습니다. 위로 올라오는 형태는 그래도 촬영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건 순전히 하슈에 아무런 장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하슈 쪽에 마이크만 달아도 액정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틸트로서의 기능이 무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니 유저들이 액정의 아쉬움 때문에 다른 회사로의 이탈도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소니가 이렇게 돌아가는 스위블 액정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스위블 하나만으로도 이 카메라는 큰 장점을 지니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꽤나 큰 만족감을 줬습니다. 또한 스위블로 인해서 액정을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어서 액정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방에 넣어 다닐 때도 액정에 흠집이나 기름, 먼지 등의 오염을 막아줄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품 상단을 보시면 브이로거나 유튜버들을 타겟으로 나왔다라고 나타내주듯이 셔터 버튼 크기만한 영상 녹화 버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른 알파 6400 등의 컴팩트 카메라 뿐만 아니라 제 구형 알파 7만 봐도 사진이 중점인 모델이어서 그런지 모드 변경 다이얼 옆에는 항상 셔터 버튼이 있고 영상 녹화 버튼은 측면에 이렇게 작게 자리 잡고 있어서 자칫 아무 생각 없이 영상 버튼 대신에 셔터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 GV1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나 영상이 중점인 카메라요 라고 바디 디자인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을 보시다 보면 가끔씩 연예인들이 카메라 어디 봐야 돼요? 저기요? 하면서 빨간 점을 찾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카메라들처럼 바디 외관에 녹화 중임을 표시해주는 빨간 불빛이 점등되어 한눈에 쉽게 녹화 중임을 알려주는 그런 디자인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녹화가 시작되면서 빨간 불빛이 점등이 되어 한눈에 현재 상태가 영상 녹화 중임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액정도 스위블이 아닌데 외관에 이런 인디케이터도 없던 구형 소니 바디 시절에는 녹화가 잘 되는 줄 알고 한참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녹화 버튼이 잘 눌리지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찍었던 적을 종종 경험해본 바로서는 이 점은 정말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하슈 부분에 마이크를 장착을 해도 액정 스위블이 되는 쪽이 아닌 반대쪽 이쪽에 케이블을 뽑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액정을 방해하지 않아 그 점도 역시 괜찮았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로데 와이어리스 고를 한번 하슈에 장착해서 어떤 모습인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이 요 스위블 액정 쪽이 아닌 반대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액정을 방해하지 않는 디자인이라 이 부분이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외관은 이 정도만 살펴보고 바로 GV1만의 특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상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아웃포커싱 효과를 넣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폰으로 주로 촬영을 하다 보니 영상에 아웃포커싱 효과를 넣을 수는 없었는데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버튼 하나만으로 아웃포커싱 효과를 넣었다가 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C1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시를 위해서 뒤쪽에 영화 테넷 포스터를 붙여놨는데요. 효과가 적용됨에 따라서 포스터에 글씨를 주목해 주시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1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뒷 배경이 흐려지게 되죠. 글씨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시 C1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선명하게 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흐려졌죠. 이렇게 흐려진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버튼
버튼 하나만으로 아웃포커싱 효과가 들어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카메라가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로 아웃포커싱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C1 버튼을 누르는 순간적으로 조리개를 f1.8로 개방을 해서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 효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휴대폰이나 어플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아웃포커싱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을 넣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리개의 원리를 모르는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고 간편하게 조금 더 고퀄의 영상을 찍으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카메라를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제품 쇼케이스 모드입니다. 저처럼 리뷰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또렷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렌즈 앞에 제품 초점을 잡기 위해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대서 제품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요. 이마저도 제품이 작으면 바로바로 잡지를 못해서 여러 번씩 시도를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GV1은 제품에 바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게 단순히 AF만 빨라서 되는 게 아니라 소니의 설명에 따르면 얼굴과 제품 사이의 간격을 인식해서 약간의 버벅임도 없이 바로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멘트를 하다가도 제품을 갖다 대면 바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리면 바로 얼굴이 초점에 잡히죠. 이렇게 멘트를 하다가 제품을 갖다 대면 바로 초점이 또 맞춰지게 됩니다. 뭐 좀 더 작은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초점을 잡게 되죠. 진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얼굴과 제품을 번갈아 가면서 빠르게 AF를 잡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정말 이 기능은 보자마자 너무 신기했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런 기능은 정말 원했던 기능이었는데 이 기능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도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카메라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리뷰 버튼을 끈 상태에서는 얼굴과 눈 AF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 얼굴 앞에 사물이 있어도 제 눈을 찾아 AF를 맞추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사물 인식 모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 스킨 기능입니다. 이 소프트 스킨은 주로 여성분들이 폰에서 스노우 어플을 켜고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피부가 되게 안 좋아진 상태인데, 이럴 때 정말 좀 꿀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계는 저, 중, 고 3단계가 있는데요. 한번 단계별로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소프트 스킨의 상태를 저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네, 현재는 소프트 스킨 상태를 중으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네, 현재는 소프트 스킨 상태를 고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세 가지 차이점을 보셨는데요. 고는 아무래도 좀 너무 인위적으로 피부를 뭉개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는 별로였고,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단계나 중단계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단계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프트 스킨 기능에 아쉬운 점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4K 촬영 시는 소프트 스킨 모드를 적용해도 모니터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4K이다 보니 해상도가 높아 처리하는데 좀 부하가 걸려서 그런 건지 모니터링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4K로 촬영하시는 경우에는 모니터로는 쌩얼 모습이 그대로 보이지만 결과물에는 잘 적용되고 있으니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장점은 내장 ND 필터입니다. 보통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쓰시면 맑은 날에 야외 촬영을 위해서 ND 필터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ND 필터가 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극단적으로 밝은 곳에서도 디테일에 날아감 없이 촬영이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렌즈의 선글라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똑같은 환경에서 ND 필터가 있고 없고의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ND 필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휴대하실 필요 없이 메뉴상에서 켜고 끄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떨방 기능입니다. 짐벌을 장착한 정도의 강력한 손떨방 정도는 아니지만 걸어다니면서 찍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준수한 손떨방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끄고 켠 차이를 또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어서 보시죠.
네, 같은 거리 내에서 손떨방 기능을 켰을 때 얼마나 화면이 크롭되는지 삼각대에 세워놓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스테디샷 손떨방 기능이 고로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네, 현재는 스테디샷의 레벨을 표준으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아까와 비교했을 때 화면에 좀 크롭됨이 느껴지시나요? 끔과 표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 크롭됨이 발생되지 않고 가장 높은 단계인 액티브로 맞춰 놓았을 때만 영상에 크롭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점은 좀 아쉬울 수 있을 기능인 것 같은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리뷰 영상을 주로 찍다 보니 이렇게 걸어가면서 찍을 만한 영상이 많지 않아서 이제 큰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분들께는 아무래도 좀 얼굴이 더 크게 잡힐 수가 있어서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일 것 같습니다. 네, 6번째는 제법 괜찮은 내장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GV1은 3캡슐 지향성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특히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윈드스크린을 하슈에 꼽아서 녹음을 해보면 주변이 시끄러운 실내에서도 목소리를 좀 더 또렷하게 담으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것처럼 외장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 중인데요. GV1의 내장 마이크로만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내장 마이크로만 녹음된 수음 상태는 아직 들어보기 전인데요. 저도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편집하면서 들어볼 것 같은데요. 주변에 다른 분들의 평을 들어봐도 외장 마이크를 따라갈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깜빡하고 외장 마이크를 챙기지 못했거나 간단한 영상을 찍을 때는 충분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 다시 편집을 하면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를 하실 게 이제 설정에 들어가시면 오디오 레벨 볼륨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장 마이크만 사용하실 경우에는 볼륨을 좀 높여서 사용하시고 외장 마이크를 끼워서 사용하실 때는 조금 더 볼륨을 낮춰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좀 깨져서 녹음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7번째는 픽처 프로파일과 S로그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소니의 플래그십 카메라인 A7 라인업들에서 지원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저가형 카메라들에는 들어가지 않는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이 픽처 프로파일과 S로그를 지원하면 좋은 점이 원하시는 색감으로의 보정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컴팩트 카메라라고 해서 심도 있는 색 보정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는 정말 괜찮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과 함께 출시한 무선 슈팅 그립도 함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예전에 출시했던 슈팅 그립은 유선이다 보니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카메라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손으로 들고 찍기에도 그립감도 괜찮고 꽤나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김새를 한번 보시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어서 사진, 영상 녹화 버튼, 렌즈의 줌 버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스텀 버튼 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바디에서 직접 조작을 하지 않고도 이 슈팅 그립만 들고 있으면 주요 기능을 손쉽게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GV1만 호환되는 게 아니어서 알파 6전대 시리즈나 RX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구매도 많으셔서인지 소니 스토어 기준으로 꽤나 오랫동안 품절인 상태인데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소니 스토어를 방문했을 때도 물량이 없어서 예약을 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이제 빨리 필요로 하다 보니까 각종 온라인 마켓을 뒤져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니 스토어가 기준으로 14만원인데 이게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7만원 후반에서 35만원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35만원에 파는 건 정말 대단히 폭리를 취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배송비를 포함해서 대략 4만원 정도의 피를 붙여서 구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된 건 사실 이 바디가 소니 스토어 기준으로 99만 9천원인데 얼마 전에 또 모 소셜 커머스에서 이 바디를 좀 싸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차액으로 여기에 좀 보태서 구입을 하게 된 셈인데요. 그렇게 해도 두 개를 패키지로 샀을 때보다는 좀 저렴하더라고요. 저처럼 무선 슈팅 그립을 바로 같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디와 그립을 따로따로 알아보셔서 최저가로 구매를 하시면 공식 스토어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이렇게 써보다 보니까 확실히 무선 슈팅 그립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GV1을 쓰시는 분들은 이 무선 슈팅 그립을 같이 함께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필수 액세서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장점과 함께 역시나 구입 전에는 몰랐던 단점들도 느껴졌던 카메라였습니다. 장점들은 앞서 특장점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브이로그나 영상 촬영용으로는 이거 하나면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기능으로 무장된 제품이라는 점이었고요. 첫 번째 단점이라면 손떨방 기능을 액티브로 맞춰 놓았을 때 영상이 크롭된다는 점이었는데요. 브이로그 촬영처럼 이제 이동을 하면서 촬영하시는 분들께는 이 부분이 감안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단점으로 뽑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부분은 발열이었는데요. 실제 테스트 결과 확실히 좀 발열이 심했습니다. 특히나 4K로 촬영 시 1080 HD 촬영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좀 촬영 시간의 차이가 났었는데요. 이 부분마저도 주위 환경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간이 좀 더 단축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촬영해서 편집하시는 분들께는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작은 바디라서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인지 실제 촬영 시간이 의외로 짧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촬영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분의 배터리는 1개 이상 필수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니 제품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정품 액세서리들의 가격이 꽤나 비쌉니다. GV1 배터리만 해도 소니 스토어 공식 가격으로는 65,000원이라 부담이 될 만한 가격인데요. 정품 배터리를 추가로 구매하실 생각이라면 아예 구매하실 때 배터리와 함께 90분 급속 충전도 가능한 충전기까지 함께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식 스토어 가격 기준으로는 배터리 포함 89,000원인데 이 제품 역시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 보시면 배송비를 포함해서 대략 79,000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 이 가격도 부담스러운데 배터리는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10,000원 초반의 호환 배터리와 2개의 배터리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듀얼 충전기도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호환 배터리의 경우는 아무래도 정품이 아니다 보니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고 혹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위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품 쪽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아쉬웠던 점이라면 최신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 들어있다는 점인데요. 앞으로는 USB-C 타입으로 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튜버에게 인기가 많고 유튜버들에게 추천하는 소니 GV1의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르다 보니 혹자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한데 뭐하러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카메라를 따로 구입을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에선 촬영할 수 없는 영상의 한계가 존재하고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다고 한들 센서 크기에 따른 디테일과 심도 표현 등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직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포지션을 평가절하하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해보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사진보다는 영상 촬영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 특히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에 주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께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카메라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그래서 강추를 드리고픈 제품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이 제품 GV1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연모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